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나의 오랜 도반님들이요. 반갑습니다. 스님, 오늘 다 처음 뵙는 분들인데 오랜 도반님들이라고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나의 오랜 도반이여라는 말을 좋아해요. 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처음에 절에 갔어요. 그 전에 이제 절에 다니지 않던 학생이었는데 광덕사라는 절에 갔는데 젊은 스님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 스님들 너무 자유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들하고 말을 하고 싶은데 부끄러우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어느 날 저녁 때 수박 먹자고 나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청마루에 나갔어요. 원래는 말이 이렇게 많이 좀 활발하게 나왔어야 되는데 한 15분 정도 침묵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평화롭고 안락한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저한테 스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법우님, 우리가 왜 지금 여기서 만났는지 혹시 알아요? 제가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왜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났을까요? 너무 훌륭하세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스님이 저한테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전생에 우리가 너무 소중한 도반이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혹시 기억나요? 근데 그 순간에 번개 맞은 것 같더라고요. 논리적인 거 상관없이 몸이 진실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사하는 걸 너무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처음 뵙는 분에게도 오랜 도반님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나에게 하진 않아요. 저희는 그럼 굉장히 복받은 사람들이네요. 네. 원빈 스님이세요. 원빈. 이런 반응 익숙하시죠? 절대 잊지 못할 법명을 가지셨어요. 청년들하고 법회를 하면 이제 인사를 합니다. 제가 호언장담하고 인사를 해요. 내 법명을 들으면 3초 안에 여러분들은 나의 법명을 기억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둥글 원자를 써요. 그 다음에 빛날 빈자를 씁니다. 그럼 어떤 뜻이 되는 거냐면 둥글고 밝게 빛난다. 해나 달처럼 빛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반갑습니다. 원빈 스님입니다 하면 반응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 법명이에요. 혹시 그 배우의 이름을 염두에 두고 정하신 법명은 아니시죠?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하시네요. 아닙니다. 네. 또 군종 장교로 지내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때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의 아드님들이 그리고 남자친구가 또는 오빠가 동생이 군에 가 있죠. 그 병사들이 이 세계관이 조금 이 군에 적합하지 않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적응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 친구들 정신교육, 일명 정신교육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군종 장교입니다. 네. 군대에서 굉장히 인기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유. 자, 그럼 오늘 우리 힐링법석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는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군대에서 병사들하고 만나서 소통을 해보면 병사들이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좀 모순된데요. 하나는 가장 웃지 않는 집단이다.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요. 가장 잘 웃는 집단이다. 그 마음을 조금만 풀어주면, 마음을 조금만 열어주면 정말 잘 웃는 집단이에요. 젊다라는 증거죠. 근데 지금 병사들이 우리들 가족이잖아요.
그 가족들이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냐면 학습된 무기력의 상태에 좀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학습된 무기력이 혹시 잘 뭔 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물고기 이야기 하나를 해볼게요. 창꼬치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물고기가 육식이에요. 그래서 막 잡아먹죠. 어항에다 이렇게 놓으면 실험을 했는데 가운데에다가 투명한 유리막을 딱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는 창꼬치, 다른 한쪽에는 창꼬치가 가장 좋아하는 물고기를 넣습니다. 그럼 창꼬치가 그 물고기를 보면 달려들겠죠? 근데 쿵, 쿵, 쿵 이렇게 하루 동안 두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음 날 유리막을 빼요. 그럼 이 창꼬치는 물고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갈까요? 아니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유리막은 사라졌는데 뭐가 생겼냐면 내 마음의 유리막이 생긴 거예요. 기존 경험을 통한 고정관념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이런 게 학습된 무기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놓여 있는 젊은 친구들을 만날 때 제가 항상 묻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다른 하나는 당신의 멘토는 누굽니까? 이게 불교적으로 보면 꿈이라는 건 서원을 뜻하는 거고요. 멘토라는 건 스승을 뜻하는 거잖아요. 어떤 서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스승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그 창꼬치 증후군을 벗어나기 위한 질문으로 던집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는가? 시골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공부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1등 해가지고 서울대 갔습니다.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승승장구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퇴사한 거예요. 자기 뜻과 상관없이요. 밀려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사는 시골 집으로 갔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긋지긋한 시골집에 간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상태로. 한참 우울해 있다가 이게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경쟁하던 버릇이 있잖아요. 노력하던 버릇이 있어서 몸이 근질근질 거리는 거예요. 우울해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밭일을 도와드리러 나갔어요. 마침 아버지가 밭을 가시는 시기인데 또 역시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 아버지가 노인인데 아버지 이기고 싶은 거야 지금. 내가 지금 더 잘 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밭을 갈았어요. 당연히 이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아버지는 노인이고 술도 드시고 하시거든요. 당연히 이기겠지. 근데 첫날 결과를 보니까 아버지가 더 빠르고 아버지가 간 밭은 일직선인데 내가 반 밭은 꼬불꼬불한 거예요. 절망했죠. 둘째 날도 노력하고 셋째 날도 노력하고 계속 노력하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여쭙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올까요? 아버지가 웃으면서 대답을 해주셨는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널 봤는데 너는 네가 잘났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물론 실제로 잘났지만 남의 말은 절대로 듣지 않았다. 오직 너만이 고집이었고 너만이 기준이었다. 그러니까 밭이 삐뚤삐뚤해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원래 내가 모자르다라는 걸 안다. 그래서 나는 바깥을 보게 됐고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됐고 그리고 가르침을 찾게 됐다. 밭을 갈 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갈다가 고개를 들어서 저쪽 나무를 보는 거예요. 또 갈다가 나무를 보는 거죠. 그럼 기준이 있죠. 그래서 일직선으로 갈 수 있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청년이 정말 큰 삶의 지표가 됐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숨어져 있는 진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삶의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 기준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내면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꿈이고 자신의 인생의 목표고 서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기만 보면 안 돼요.
스승이 있어야 돼요. 멘토가 있어야죠. 왜냐하면 자기가 삐뚤어진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때 이렇게 한 대 탁 때려주실 수 있는 그런 스승님이 필요하시죠.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창꼬치 증후군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질문을 이렇게 하고는 합니다. 그리고서 결론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가수 인순이 씨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거위의 꿈에 관련된 이야기였었는데, 무엇인가를 시도했을 때, 해봤을 때, 안 해봤을 때 공통점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똑같이 후회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네. 경험해 보시니까 그렇죠? 네. 근데 차이점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그 후회의 차이인데, 해봤을 때의 후회는 뭐냐면 해봤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후회가 해봤으니까 옅어진답니다. 해본 거니까. 근데 안 해본 후에는 점점 그 아쉬움이 커져간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왕이면 해보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 이야기를 항상 청년들에게 해줍니다. 어차피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진짜 유리막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유리막이에요. 그 유리막을 서원과 스승의 힘으로 뛰어넘어서 우리 한번 지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항상 하고는 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꿈이 있으시죠? 네. 서원이 있으시죠? 네.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어떤 서원을 가지고 계신지. 생각하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내가 원하는 꿈을 삶의 목표를 내 서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약속했습니다. 맞죠? 네. 보통 이럴 땐 박수를 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자리입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약속하고 시작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계속 이제 공부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스님 말씀 듣고 참 청년들, 젊은이들이 큰 용기를 얻었을 것 같아요. 그럼 너무 감사하죠. 네. 또 우리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님들, 그렇죠?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기성세대들도 또 스님 방금 해주신 말씀 듣고 또 큰 용기를 얻었을 것 같고요. 너무 감사하죠. 네. 자, 스님 말씀을 듣고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스님 말씀 들으니까요, 이렇게 꿈이나 목표를 이렇게 가지라고, 기준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셔서, 네. 저도 좀 요즘은 이제 그런 새로운 목표, 그런 새로운 꿈을 가지고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가, 좀 매너리즘이랄까? 뭐 그런 거에 좀 빠져가지고 좀 새로운 쪽에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으로 공부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그 직장생활 10년 가까이 하니까 이제 한 30대 중반 가까이 이제 가고 있는 시점이라 네. 부모님은 네가 무슨 공부냐, 너 결혼해야지. 그리고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야, 그런 공부는 너가 별로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차라리 공무원 시험 봐,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어떻게 보면 결혼 아니면 30대쯤 됐을 때 그냥 좀 안정적인 이런 쪽에 이 일을 해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은 그런 시선으로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는 결단력 있게 난 이 길을 갈 거야 라고 했는데, 내가 조금 잘못 가고 있는 건가? 나도 그냥 공무원 시험을 해야 아니면 결혼을 이렇게. 그래서 좀 중간에 불안해지기도 하고, 네. 내가 새로운 목표나 꿈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어딘가
그 안정된 부분이나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잘못 사는 거 아닐까라고 해서 계속 좀 이렇게 마음속에서 약간은 만족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 같은 상황이 있는 사람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처럼 똑같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만의 새로운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럴 때 본인의 어떤 그런 뭔가 다른 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지. 아, 그렇게 일명 태클 건다 그러거든요. 그쵸? 누가 가장 태클을 많이 거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족이거나 다른 하나는 애인이에요. 이 둘이 사람이 변화하는데 가장 큰 태클을 걸어요. 못 변하게. 뭐냐면 나랑 같이 변하지 말고 지금 이대로 있자 이거예요. 근데 아직 30대시라고 그러시는 거죠? 요즘 10대, 20대, 30대를 S세대라고 얘기해요. 3S 대신은 3S예요. 세 가지인데 하나는 스트러글이라고 해서 무한 경쟁에 어렸을 때부터 노출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스펙이 필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것을 그래도 스마트하게 헤쳐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러글, 스펙, 스마트. 근데 전 의문이 들어요. 그 스마트가 진짜 스마트인가? 그 의문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드는 동물계 친구가 있거든요. 동물의 왕국에 자주 나오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학명이 스프링 팍이에요. 양이거든요, 양. 아프리카 양떼인데 왜 유명하냐면 집단 자살합니다. 안 좋은 일인데 흥미로운 일이에요. 이 친구들이 평소에는 한 20마리 정도씩 생활을 하다가 수만 마리가 한 번에 운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집단 이동을 하죠. 처음엔 통제가 잘 돼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먹이가 뭐냐면 풀이에요. 발 밑에 풀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한 마리, 두 마리가 뜯어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두 마리일 땐 괜찮은데 10마리, 20마리, 100마리가 되면 통제가 불가능해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앞에 양이 풀을 다 뜯어먹고 가니까 뒤에 양은 조급하죠. 난 못 먹잖아요, 지금. 빨리 먹으려고 뛰기 시작해요. 그럼 또 앞에 양은 어떻게 하죠? 더 빨라야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최고 속도로 달려요. 이제 왜 뛰는지도 몰라요.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너무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최고 속도로 뛰는데 정작 발밑에 풀은 그대로 있어요. 못 먹고 뛰는 거죠. 이미 모든 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절벽으로 단체로 떨어집니다. 멈추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엄마도 뛰고 친구도 뛰고 동료도 뛰고 선생님도 뛰는데 다 뛰는데 내가 혹시 저기 절벽이라는 걸 알아서 벗어나고 싶어도 다 뛰니까 또 뛰는데 밖으로 나가려면 깔려 죽을 수도 있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죽더라도 뛰는 거예요. 근데 요즘 스마트가 이게 좀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요즘에 말하는 그 스마트가 절벽으로 빠르게 가는 방법을 개발하는 스마트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청년들을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발목을 잡으면은요, 지금 누군가 때문에 자신의 발목이 잡혔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실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아까 치운 이 유리벽 있잖아요. 그 유리벽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실은 치우지 못하는 내 마음의 유리벽 때문에 지금 움직이기를 주저하는 것일 수 있다. 것일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유리벽 치우는 법을 배워야죠. 그 치우는 방법을 연습해야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면 어떨까요? 지금요? 네.
이제 보통 이 2002년 월드컵 때 굉장히 유명한 문구가 하나 있죠. 꿈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나요? 현실에서 이루어지던가요? 근데 실은 이루어지는 게 진실이에요. 근데 그 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좀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제 제가 자주 청년들하고 나누는 공식 같은 건데 꿈이 이루어질 확률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요. 자기가 바라는 소원, 서원이 있죠? 그 서원의 크기 빼기 뭐냐면 의심이에요. 의심이에요. 어떤 고등학교 3학년 친구가 치과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근데 지금 반 성적이 몇 등이냐면 30등이에요. 꿈 소원에다 뭐라고 적었냐면 치과 의사, 서울대 의대라고 적었어요. 근데 공부는 안 해요. 이거는 지금 꿈과 현실이 다른 거죠? 네. 근데 그래도 꿈을 그렇게 적었으니까 누가 물어보면 치과 의사라고 대답은 하겠죠? 네. 아, 저는 치과 의사가 되고 싶어요. 치과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근데 그 마음을 잘 살펴보면 치과 의사가 되고 싶어요 하면서 동시에 또는 그 뒤에 내가 과연 치과 의사가 될 수 있을까? 이 성적 가지고 또 치과 의사 되려면 엄청 노력해야 되는데 약간 하기도 싫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혹시 없으시면 굉장히 훌륭하신 거고 저는 그러니까. 근데 이 우주, 이 법계는요, 그리고 그 대상을 부처님이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은 또 법계는 누구의 소원이든 들어주십니다. 이미 들어주실 능력이 있고요. 이미 들어주실 힘이 있어요. 근데 그 소원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우리랑 좀 달라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결정적으로 딱 내뱉은 그 마디 있잖아요. 나는 치과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 밑바닥에 어떤 마음이 있든 상관없이. 그게 소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부처님은 이 법계는 그게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밑바닥에 있는 그 마음들을 종합해서 봅니다. 그래서 하고 싶다라는 소원보다 의심이 더 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친구는 치과 의사가 되기 싫구나. 그럼 소원을 들어줘야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심을 제어하고 조절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의심을 제어하고 조절하는 훈련. 그리고 이 친구가 바로 나하고 줄다리기 해야 되는 그 대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줄다리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의심이 확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루어지는 게 진실이 됩니다. 그럼 이제 불안해하지 말고 본인 마음속의 유리막을 좀 없애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흔들리지 않고.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려서부터 절에를 다녔거든요. 그랬는데 확실하게 부처님이란 그 뜻을 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의 그 진심 아니면 믿음 그런 걸 좀 확 좀 이렇게 끌어안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고, 이 답변으로 어떻게 확 끌어안을 수 있을지. 근데 부처님이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처님을 너무 신격화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부처님은 절대 신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절대 신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딱 이루시고 이렇게 길을 가시는데 하늘에서 천신이 내려와서, 천신 있잖아요, 천신. 네. 천신이 내려와서 부처님께 여쭙니다. 뭐라고 여쭙냐면 당신은 누구신데 그렇게 얼굴이 밝습니까? 당신은 천신입니까? 당신은 브라흐만입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천신도 아니고 브라흐만도 아니다. 나는 그저 온전히 깨달은 붓다다. 온전히 잠에서 깨어난 각자 붓다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온전히 깨어나셨기 때문에 밝아지신 거죠. 부처님은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 인간이 완성된 형태가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의 선배님이죠. 우리가 그 길을 갈 거면. 안 갈 거면 선배님 아닌데, 갈 거면. 네. 그렇게 인간 완성의 길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원을 가지세요. 네. 네. 자, 그럼 우리 인생의 선배님, 부처님처럼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스님 이야기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부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일단 공부라는 단어부터 봐야 돼요. 그 공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려면 공부라는 단어부터 봐야 되는데, 공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두 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늘과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가운데 서 있는 건 누구죠?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늘과 땅을 받치고 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부자를 보면은요. 큰 대자가 있어요. 이거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인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 머리 부분에 보면 이렇게 짝대기가 하나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정해 준 거예요. 성인이라고. 예전에 성인식 할 때 비녀 꽂아주고 상투 틀어줬잖아요. 네. 그렇게 성인이라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뜻이 되는가? 어떤 뜻이 되는가? 아까 앞서 그 시골 청년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근데 그 시골 청년이 승승장구하다가 퇴사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하늘이 무너진다 이런 표현 자주 쓰시죠? 근데 요즘 친구들은 이 표현 안 씁니다. 굉장히 직선적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죽고 싶다 그래요, 그냥. 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군대에서. 근데 그 표현이 하늘이 무너진다 이 표현인 거예요. 근데 하늘이 무너질 때 보면 이렇게 두 가지 짝대기가 있는데 무너졌잖아요. 그럼 무너지죠?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깔려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몸의 다리든 정신의 다리든. 그랬을 때 그때 이제 정말 성인인지 아닌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 무너진 하늘을 다시 땅을 받치고 딛고 일어서서 하늘을 다시 올려서 유지할 수 있으면 그게 성인의 증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둘 다 직립보행이에요. 하나는 육체의 직립보행, 다른 하나는 정신의 직립보행. 근데 육체의 직립보행을 우리 이미 다 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아기가 얼마나 넘어지는지 몰라요. 한 평균적으로 2, 3천 번? 근데 2, 3천 번 하니까 별로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예를 들면 우리가 재활훈련을 해야 돼요. 지금 못 걸어서. 근데 사람들, 가족들 다 보는 데서 재활훈련하다 넘어졌어요. 또 다시 일어났는데 또 넘어졌어요. 또 일어났는데 또 넘어졌어요. 내일도 모레도 하루에 수십 번씩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2, 3천 번 넘어졌다가 우리가 지금 육체의 직립보행을 성공한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점이 있는데 오뚜기처럼 일어나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실은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영양분을 주질 않는 거예요. 충분히. 그럼 넘어졌을 때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다리가 똑 부러질 수도 있죠. 그럼 영원히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육체가 자라나는데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먹고, 놀고, 싸고 싸고 말고 자고. 아, 근데 이 세 가지가 정신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정신도 똑같이 먹고 놀고 자고를 해야 돼요. 먹는 건 무엇인가? 이미 성숙해진 정신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이든 아니면 타종교의 성인들이든 아니면 그냥 단순히 우리 선배든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든 성숙해진 정신이 있으면 그 정신을 먹어야 돼요. 뭘 통해서 먹냐면 대화를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뭘 통해서든 일단 접촉해서 먹어야 돼요. 근데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잘 놀아줘야 소화가 되거든요. 그걸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 사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했으면 좀 쉬어줘야죠. 잠을 자든 아니면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쉬든 이 세 가지가 충분히 될 때 우리 정신이 직립보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육체에 먹고 놀고 자고는 정말 잘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먹죠. 아무리 힘들어도 놀 수 있죠. 근데 이상해요,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 정신에 먹고 놀고 자고는 잘 안 하는 게 현실이다. 아까 요즘 세대 S세대라고 했는데 그 스마트가 진짜 스마트인지 의심이 간다 그랬잖아요. 그 의심의 원인이 여기 있지 않는가. 정신에 먹고 놀고 자고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꿈을 이루기 위한 공부를 할 때 공부는 절대로 성적이 아니다. 이걸 일단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성적하면 끔찍하잖아요. 아, 뭐가 끔찍하냐면 비교되는 게 끔찍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지는 게 싫은 거예요. 공부가 싫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공부가 절대로 싫은 게 아니에요. 공부는 좋은 겁니다. 근데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가? 내 마음에 나를 부자연스럽게 막고 있는 이 유리벽, 이 유리벽을 치우는 공부, 그리고 내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공부, 이런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질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 꿈이 이루어질 확률은 소원 빼기 의심이다. 그래서 의심을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의심을 다스리는 아주 구체적인, 아주 쉬운,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꿈이 뭔가요? 직업으로 말하기보다는 저는 그냥 제가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도 뭔가 좀 도움이 되거나 사회에 약간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돈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구체적으로 직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직업을 그 뒤에 있는 좋은 목표들 다 좋은데 그 직업을 적으셔야 돼요. 그 직업을 포스트잇 있죠. 거기다 적으셔가지고 본인이 일상에서 정말 자주 가는 곳들을 5군데만 정하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탁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그걸 볼 때마다 나는 저 목표를 이룰 수 있다. 3번씩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세뇌되는 거예요, 세뇌. 자기 최면이라고 하죠. 이게 정말 쉬운 방법인데 실천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마음이, 의심이 점점 줄어들고 확신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힘내세요. 네, 스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네. 네. 꿈을 이루는 삶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우리 마음에 있다 유리막을 없애야겠네요. 아, 맞습니다. 네. 유리막을 없애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없어요. 그 장난스러운 창고치의 주인은요, 이미 유리막을 뺐습니다. 과거는 다 지나간 거예요. 그 유리막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지금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지금 좀 해보자. 그리고 지금 마음에 가지고 계시는 그 꿈 있잖아요. 그걸 의심이랑 줄다리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다른 분들하고 줄다리기 할 거 전혀 없어요. 괜히 그냥 힘만 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의심과 줄다리기를 잘 하셔서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의 다르마라고 하는 약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난 게 너무 소중한 인연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인연이에요. 그 인연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 고통들, 그리고 그 의심들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약속하신 거죠? 네. 아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우리 마음속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스님 한 번 더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보면 좋겠어요. 나와주실 거죠? 알겠습니다. 네. BBS TV 힐링법석 보리수나무 아래 다음 이 시간에도 원빈 스님과 함께 하겠습니다.